안녕하세요. 294쪽에서 297페이지까지의 발표를 맡은 46번 여진송입니다. 먼저 롱액팅 베타2 아드레날직 아고니스트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여기는 알파모테롤, 칼모테롤, 인다카테롤, 리터드린 4가지 약물이 있습니다. 알파모테롤은 폐로 흡입되면 플라즈마 피크 레벨이 0.25에서 1시간 이내에 도달하게 되고요. 주로 글루크로나이드나 설페이트 컨주게이트에 직접적으로 컨주게이션합니다. 이 약물은 내성이 잘 생기고 골격근 떨림, 경련, 불면증, 빈맥, 플라즈마 포타슘 감소, 플라즈마 글루코즈 증가 등의 부작용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칼모테롤은 강하고 선택적인 베타2 아드레날직 아고니스트인데요. 빠른 효과와 긴 지속시간, 하루에 한 번 투여로 24시간 동안 기관지 확장의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이 약물은 천식과 COPD 환자에 사용됩니다. 인다카테롤도 천식과 COPD 환자를 위한 원스 데일리 롱액팅 베타 아드레날직 아고니스트인데요. 이 약물은 빠른 효과가 나타나며 두 질환 모두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리토드린은 자궁이완제로 사용하기 위해 개발된 베타2 셀렉티브 아고니스트인데 경구 투여 시 흡수 속도는 빠르지만 30%는 불완전 흡수되고 이넥티브 컨주게이트로 약물의 90%가 소변으로 배출되고 인트라비너스 투여 시에 50% 이하는 그대로 배설된다고 합니다. 또 조기 분만을 막기 위해 정맥으로 투여되고 임신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산모의 사망률이 증가할 수 있어서 미국에서는 이 약물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베타2 셀렉티브 아고니스트의 부작용인데요. 주요 부작용은 베타 리셉터의 과도한 활성화의 결과로 발생하게 됩니다. 심혈관 환자에서 위험한 반응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으며 폐질환 환자에서는 흡입 투여가 부작용 가능성이 낮습니다. 경련이 주된 증상이며 내성이 잘 생기고 적은 복용량으로 경구 치료를 시작하여 경련에 대한 톨러런스가 커짐에 따라 복용량을 점차 늘려가는 방법으로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어프렌션이나 엔자이어티와 같은 필링이 치료를 제한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타키칼디아는 전신적으로 투여된 베타 리셉터 아고니스트에 대한 부작용인데요. 심장박동의 자극은 주로 베타1 리셉터에 의해 일어나고 베타2 리셉터 또한 심장 근육에 존재하며 심장 자극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심장 질환이 없는 환자에게서는 큰 부작용이 없지만 심장 질환이 있는 환자에게서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많은 베타 리셉터 아고니스트의 투여는 실험 동물에서 미오칼디얼 네크로시스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하고 비경구적 투여 시에 플라즈마의 글루코즈, 락테이트, 프리패티 애시드의 농도는 증가하고 포타슘 농도는 감소한다고 합니다. 디곡신이나 다이우레틱스를 투여하는 당뇨병이나 심장질환 환자들에게는 이러한 포타슘 감소가 민감한 요소인데요. 이뇨제는 포타슘의 배설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이뇨제를 복용하는 신부전 환자의 경우 포타슘의 양이 지나치게 떨어질 위험을 가지게 되고 디곡신은 심장의 수축력을 증가시켜 신부전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저칼륨 혈증에서는 디곡신의 독성이 증가하여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부작용들은 흡입 투여를 하면 완화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알파1 셀렉티브 아드레널직 리셉터 아고니스트들에 대해 알아볼 건데 여기서 소개할 약물은 페니레프린, 메펜탈민, 메타라미놀, 미도드린 이렇게 4가지 약물입니다. 먼저 페니레프린은 알파1 셀렉티브 아고니스트지만 높은 농도에서는 베타 수용체를 활성화시키는 작용을 가집니다. 이 약물은 페니레프린은 에피네프린과 구조가 비슷하지만 벤젤링의 4번 탄소에 하이드록실 그룹이 없다는 점에서 에피네프린과 다릅니다. 이 약물은 IV 주입 동안 현저한 동맥성 혈관 수축을 초래하고요. 코막힘 완화제나 동공 확장제로 쓰입니다. 코막힘 완화제로 쓰이는 약물의 기전은 코에 있는 혈관의 수축을 통해서 코를 좀 더 뚫리게 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메펜탈민은 직간접적으로 역할을 하는 심파토미메틱 드러그로서 근육 내 주사 후 5에서 15분 내에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이 효과는 몇 시간 동안 지속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노르에피네프린을 릴리즈함으로써 심장 수축이 향상되고 심박출량 및 수축기 이항기 압력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 약물은 저혈압을 막기 위해 사용되며 부작용은 CNS 자극작용, 혈압의 과잉 상승과 부정맥 등이 있습니다. 메타라미놀은 베스큘러 알파 아드레널지 리셉터에 현저한 직접적인 효과를 주는 심파토미메틱 드러그인데요. 이거는 노르에피네프린의 방출을 자극시키고 저혈압의 치료에 사용되거나 오프라벨로 저혈압과 관련된 파록시스멀 아트리얼 타키카르디아의 치료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미도드린은 경구 투여 시에 효과적인 알파1 리셉터 아고니스트인데요. 프로드러그 형태로 투여 후에 체내에서 데스클리미도드린이라는 액티브 메타볼라이트로 전환되게 됩니다. 이 약의 혈압의 상승 작용은 동맥과 정맥의 베너스 스무스 머슬 컨트랙션과 관련되며 이는 자율신경의 기능 부정과 체위성 저혈압이 있는 환자의 치료에서 유리하다고 합니다. 합병증은 수파인 하이퍼텐션이며 이를 막기 위해 취침 4시간 이내에는 투약을 피하고 병상에서는 머리를 들고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알파2 셀렉티브 아드레널지 리셉터 아고니스트인데요. 요 약물들의 특성은 고혈압의 치료에 주로 사용되고 혈압을 낮추는 능력은 CNS 카디오베스큘러 컨트롤 센터에서 알파2 리셉터의 활성화로부터 유래하게 됩니다. 안구 수양액의 생산을 감소시켜 안압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지고요. 썸 베스큘러 스무스 머슬의 수축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여기서 스무스 머슬의 수축 기전은 알파1 리셉터랑은 좀 차이가 있는데요. 알파1 리셉터에서 스무스 머슬 컨트랙션 작용 기전은 포스포라이페이즈 C의 작용에 의해서 PIP2가 IP3와 DAG로 분해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칼슘에 의해 근육이 수축되는 거고요. 알파2 리셉터에서는 아데닐 사이클레이즈의 작용 억제를 통해 ATP가 사이클릭 AMP로 전환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스무스 머슬이 컨트랙션 되는 이런 기전의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알파2 아고니스트에는 클로니딘이 있는데요. 클로니딘은 안압을 낮추는 작용을 하며 안압뿐만 아니라 전신 혈압을 낮추는 작용을 수반하기도 합니다. 아프라클로니딘과 브리모니딘 두 유도체는 클로니딘과 달리 전신 혈압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안압을 감소시키는 능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클로니딘은 코막힘 완화제로 쓰이며 하이퍼텐션, 세데이션, 브레디칼디아를 유발하게 됩니다. 클로니딘의 양리학적 효과는 주요 양리 효과는 혈압 및 하트레이트의 변화를 수반하고요. IV를 주입 시에는 혈압의 급상승이 발생하게 됩니다. 경구 투여 시에는 비경구적 투여에 일반적으로 따르는 고혈압성 반응은 보이지 않고요. 그러나 RV2의 표에도 일시적인 혈관이 수축한 다음에는 CNS의 Decreased Sympathetic Outflow에 의한 지속적인 저혈압성 반응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클로니딘의 심바토 이니비터리 액션이 오직 알파2 리셉터 아고니즘에 의한 것인지 혹은 이미다졸린 리셉터도 관여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클로니딘과 비슷한 효과를 나타내는 안티하이퍼텐시브 약제인 릴메니딘과 목소니딘이 I1 리셉터에 작용해서 비슷한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인데 많은 사람들이 아마 두 리셉터가 협동적으로 바소모틀톤과 하이퍼텐시브 액션을 조절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클로니딘은 파라심파티틱 아웃플로우를 자극시키고 하트레이트의 감소와 베이글톤의 증가에 기여합니다. 또 노르에피네프린의 플라즈마 컨센트레이션을 줄이고 유린으로의 배설도 막는다고 합니다. 클로니딘은 경구 투여로 잘 흡수되며 바이오 어베일러빌리티는 거의 100%를
라고 하고요. 트랜스더멀 패치 투여는 경구 투여의 대체제로 이용되며 일정한 비율로 투여되어 3일에서 4일 후에 스테디 스테이트에 도달하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패치가 제거되면 8시간 이내에는 플라즈마 컨센트레이션이 안정적이나 그 후 점진적으로 감소하며, 농도가 감소하며 이것은 혈압 상승과도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클로니딘의 부작용인데요. 주요 부작용은 구강 건조와 세데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50% 이상에서 발생하며 약물 중단이 필요할 수도 있고, 성적 장애와 브레디칼디아가 일부 환자에게도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작용들은 도즈와 관련이 있으며 이러한 증상들은 트랜스더멀 투여로 증상이 완화될 수 있는데 이 방법은 상대적으로 하이픽 컨센트레이션에 도달하지 않고도 항고혈압 작용을 나타낼 수 있다고 합니다. 클로니딘의 테라피틱 유즈인데요. 주요 치료 용도는 고혈압의 치료고요. GI 트랙에서는 소듐 클로라이드와 플루이드의 흡수가 증가되고 바이카보네이트의 분비가 억제되어 설사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 중독성 물질에 대한 치료에 효과적이며 마취 환자에도 수술 전 안정이나 통각 마비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트랜스더멀 투여는 폐경기의 안면 자결감의 발생을 줄일 수도 있고 크롬 친화성 세포종 환자에서는 혈장 노르에피네프린 농도가 클로니딘의 복용량에 따라 눈에 띄게 줄어들지 않으므로 진단에 이용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이상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